살다 보면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쩐지 여전히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밤이 되어서야 내가 왜 그 말에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신경 쓰나 스스로에게 타이르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친구가 비교하듯 한 이야기, 동네 모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우리 행복의 근본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인생의 후반부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의지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지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바람, 그리고 살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표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들고 먼지를 날립니다.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욕망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우리 행복의 근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은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좇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고통이다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타인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들 말이죠. 먼저 가족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자녀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입으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입어요.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 입었다는 걸까? 나는 촌스러운 걸까?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돕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승진을 했어. 이제 부장이 됐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우리 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애는 아직인데 비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나갔는데 누군가 내 옷차림을 힐끗 쳐다봅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입은 걸까? 다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선이 잊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문제입니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해외여행, 맛있는 음식,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데 문득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힘든 건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신경 쓰지? 나도 참 스스로를 탓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말이죠. 자녀가 한 말은 그저 그 사람의 취향일 뿐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의 자랑은 그 사람의 기쁨일 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의 시선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사진들은 그 사람 삶의 한 조각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보면 우리는 표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그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를 심각하게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할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그들도 자신의 고민이 있고 자신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하듯 다른 사람도 우리를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이상하게 행동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그림자를 잡으려 아무리 달려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운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걱정할 때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타인에게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조명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욕망, 성격, 결핍이 반영된 것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고 당신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자신의 거울이다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들의 평가는 우리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일 뿐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우리 삶은 결국 나의 의지에 의해 움직일 때 가장 평온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의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그쪽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나의 의지를 찾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바람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나의 삶을 타인의 기대치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은 심리적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그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라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인정받아도 좋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좋고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평정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처럼 표면이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곳은 고요한 상태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 깊은 곳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없으면 그저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감정을 먼저 살피는 연습.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즉시 반응합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슬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한가요? 화가 나나요? 슬픈가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엄마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즉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한 기분이 드는구나.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먼저 관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조금 약해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물에 떠있는 나뭇잎을 보듯이 우리는 우리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3초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남의 말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 감정을 먼저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비교 습관을 줄이는 법.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며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행복을 보며 우리 삶이 불행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자극하고 평온을 해치는 과정이다라고요.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친구가 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나는 왜 여행을 못 가지? 라고 비교하는 대신 친구가 여행을 갔구나, 좋겠다 하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내 삶의 좋은 점 찾기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내 삶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편안한 집이 있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같은 것들 말이죠. 세 번째 방법은 비교의 무의미함 깨닫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은 그 사람 삶의 5%일 뿐입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우리 삶을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것이 다릅니다. 비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미래나 남의 삶으로 데려가지만 감사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나를 평가하는 목소리를 줄이는 법. 때로는 타인의 평가보다 내 안의 평가가 더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가혹한 판사다라고요.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이런 자기 비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를 바꿀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대화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하는 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친구에게 하듯 나에게 말하기입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불완전함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욕망일 뿐이다라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 갖기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참 힘들었겠다,
수고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우리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죠.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마지막 실천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요. 남의 법칙이 아니라 나의 법칙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찾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건강, 평온, 가족, 취미, 봉사,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마무리 의식 만들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산책을 다녀왔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 하고 싶은 것 생각하기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를 생각하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바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작은 성공 기록하기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점점 더 남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나는 만족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